예전에 뮤잉 운동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다른 교정의 중요한 부분들보다도 반응이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찍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의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잉 운동이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뮤잉 운동은 이제 혀를 위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운동이거든요. 혀를 위의 치아의 앞니보다 조금 안쪽에 입천장에다가 혀끝을 대고, 그리고 이제 혓바닥 전체가 입천장에 닿도록 혀 전체를 올리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혀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이제 에어웨이가 좀 확보되면서 입으로보다는 코로 숨 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혀를 올림으로써 혀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같이 거상이 되면서 이중턱이 조금 개선될 수 있고 턱선도 좀 나아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어떤 학술적으로 입증된 어떤 용어는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운동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운동을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을 얘기한 사람도 하루에 수시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내가 노력한 거에 대비 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에 한해서는 그런 오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오랜 기간을 하게 되면은 이미 성장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거에 이제 효과가 이제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있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어린애들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으니까, 아직도 막 성장하면서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성인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원치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기준으로 오랜 시간을 어린 나이일수록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어떤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효과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무리되지 않게 정확한 위치를 갖다 대는 운동을 하실 수만 있으면 그거는 뭐 효과를 봤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추천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뭐 잘못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해봤는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일까 의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그 의사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권유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인정되는 어떤 그런 효과의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부작용이니까 이제 좀 불편함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오랜 기간 제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운동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적극 권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딱히 부작용이 없이, 문제가 없이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다, 그럼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저한테 추천하냐 그러면 굳이 뭐 꼭 추천하진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그럼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혀 전체를 위로 올리는 행위를 한번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혀의 주변에 근육에 이제 긴장이 가요. 근데 이거를 5분, 10분 하고 있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뻐근하다, 턱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여기에 힘을 쫙 빼고 근육에 긴장이 되지 않게 혀만 딱 올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턱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1번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혀의 위치가 어쨌든 앞니에 닿으면 안 되고 앞니 뒤쪽에
정상적인 입천장에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하다 보면 앞니에 혀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앞니에 약간 미는 힘을 주게 돼서 앞니가 약간 뻗치든지 위아래가 약간 뜨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지 일어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힘을 빼는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이게 이제 부작용 없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오시면 묘인 운동 때문인지는 한번 검사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말 묘인 운동만으로 그렇게 아픈 건지 뭐 이러면은 묘인 운동 안 하면 나아질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어떤 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턱 관절이 확 안 좋아졌다 이러면 이제 운동을 멈추고 어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시면서 효과를 보는데 내가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러면 이제 진행하시되,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함이 있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N 하거나 은 하게 되면은 혀가 자연스럽게 위에 치아의 안쪽 입천장에 닿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혀가 위에 있을수록 이제 좋은 점이 조금 더 이렇게 입으로 숨 쉬지 않을 수 있고, 성장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악공도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교합에도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혀를 조금 위에 위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소에 내가 딱히 어떤 그걸로 인한 부정교합이 없고, 그리고 의식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불편함이 전혀 없이 변화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 그걸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에서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어떤 병원에서 혀의 위치가 잘못돼서 혀를 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이제 교합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호흡이 조금 너무 입으로 숨쉬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혀의 위치를 조금 노력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상적인 혀의 위치가 N 포지션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포지션에 있는 게 좋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